통일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는 아산나눔재단과 파트너 기관들의 이야기를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산성의 프로그램은 아산나눔재단 혼자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 전문기관들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포용적 창업가 지원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창업교육기관, 엑셀러레이터, 북한이탈 주민 지원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가 여기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내부, 외부 파트너 기관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전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아산나눔재단 박성종 팀장님께서 아산상해 프로그램의 철학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먼저 소개해 주시고 파트너 기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산나눔재단 박성종입니다. 저희가 아산상해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이제 그런 취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거둔 성과가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나누는 시간 갖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창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아산상해를 시작할 때쯤에 창업은 혹시 어떤 계층, 그룹의 전유물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건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걸 풀고자, 비즈니스로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공유제에 가까운 건데 왜 어떤 사람은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게 혹시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이미 뿌리 박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비즈니스로 풀 사람이라면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정말 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러고 싶지만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놓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분들을 쭉 만나는 중에 탈북민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주요 요소인 진취성, 도전 정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면서도까지도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업가 정신의 요소들을 볼 때 탈북민은 거의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고 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가 정신이 출중하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에게 이 사진에서처럼 중간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희가 만나본 두 명의 이야기로 저희 이야기를 좀 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봤습니다. 학수입니다. 혹시 이 동네에 계시는 분 학수라는 이름 많이 있나요? 네, 없나 봅니다. 혁수, 형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학수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학수고대. 아산상해를 기획할 때 만났던 이 학수라는 분은 황해도에서 백령도로 노를 저어서 탈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교에서 전동 서핑 보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허까지 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개발비와 또 전문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럼 난 창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가 개발한 전동 서핑 보드를 타고 백령도에서 황해도로 같이 가는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혼자 하면서 이분은 아산상해에 꼭 참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양강도에서 온 영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옥수수 한 1kg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심각하게 될 것 같아서 장마당 세대니까 장마당을 돌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하고 있는 게 보여서 그걸 사서 물감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탈북할 때쯤에는 옥수수를 1톤으로 만들고 나왔다고 저희가 면접 시간에 면접 볼 때 이야기를 해주셔서 와, 이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슴에 정말 큰 꿈을 꾸면서 이분과 함께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산상해를 끝까지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이분은 외식 경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 스토리가 막 저희끼리 이걸 봤었을 때는 막 뭉게뭉게 막 올라오는 게 저희는 너무나 가슴 벅차게 느껴져서 이런 분들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소 가슴 뛰는 사례로 시작했지만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크게 저희는 5가지 정도로 아산상해를 시작할 때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극심합니다. OECD 자살률 1등인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자살률 시도, 그다음에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게 탈북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반 자본도 부족하지만, 재정도 부족하지만 우리 인적 네트워크 혹은 소셜라이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을 구성해낼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분절된 지원, 각자 다르게 지원하는 기관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또 깊이 있게 더 입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의 적응을 쉽지 않게 하고 또 자립의 기반들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글로벌 창업 환경을 조성하면 혹시 고립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눈이 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 혹시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팀이 있으면 이분들이 사회적 자본을 좀 더 깊이 있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보조금의 지원 방식이 아니라 혹시 시장 경제 투자 방식을 이분들이 좀 뛰어넘을 수 있다면 좀 더 자립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원하면 혹시 좀 더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창업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고 좀 더 든든한 테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상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북한 이탈 청년들, 그리고 한국 국내외 청년들이 사실 다 같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저희 아산상해 프로그램이었고, 그렇게 글로벌 팀 창업을 우리 함께 준비해보자 라는 이름으로 아산상해를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산상해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수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30명 정도가 아산상해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1명에서 한 28명 정도가 창업교육 5개월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13개 정도의 창업교육 중에 13개에서 15개 정도 창업팀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5개에서 8개 정도가 엑셀러레이팅에 선발되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봤던 그 4분의 창업가님들은 이 단계를 거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만 3년 정도 됐는데요. 이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게 정말 저는 오늘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용의 기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니까 창업교육 수료율이 그래도 70% 정도 되고, 아까 5개월 말씀드린 거, 엑셀러레이팅은 종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2%가 종료했고, 그중에 탈북민 창업가 C레벨 이상의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봤더니 저희 안에 77%가 탈북민 C레벨 대표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임팩트이긴 하지만 탈북민의 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안에서 당연히 65% 정도는 여성 창업가 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18개 국적의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3억 7,200만 원이라는 사업화 자금을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유치를 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 안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 미래라고 탈북민을 이야기하고, 현실에서 사실은 미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북한 이탈 청년들은 3만 3천 명이 좀 넘습니다. 청년들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은 현재 조사에 따르면 3만 4천 명이 좀 넘고요. 그건 저희 5천만이 넘는 저희 인구 비율로 따지면 0.06%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아산상해가 0.06%에 해당하는 탈북민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3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의 그 북녘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저희가 0.06%와 함께하지만 뭔가 도전시키고 또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통일 임팩트 사업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1, 2, 3, 4기 지금까지 만나본 저희 참가했던 국적들을 보니까 북반구, 남반구 굉장히 골고루 18개, 한국까지 포함해서 18개 나라에서 0.06%와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이
글로벌하게 임팩트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상의 일기 참가자 제시키친의 대표님이 기업가 정신이란 시련이 닥쳐왔을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이분의 삶이 그냥 탈북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지금 해왔는지에 대한 것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아산상의 창업가라면 저희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에게 창업의 기간 동안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산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를 경험했지만 그게 포용으로 좀 극복되고 그런 포용이 앞으로의 향후 전략이 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는 아산상에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상회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산상회 1기부터 엑셀러레이터로 함께 해오고 계신 크립톤 양경준 대표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립톤 양경준입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면도를 못하고 왔네요. 네, 저는 오늘 그 아산상의 3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요. 크립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22년간 일관되게 말해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 문제, 통일 문제는 당연히 저희 관심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그 사회적 기업 1호, 2호를 제가 직접 운영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미 탈북자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숙해 있고 마침 그때가 그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6회, 7회, 8회를 제가 3년 연속 대상팀을 배출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해도 제가 1등 배출하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약간 쉬던 차에 그 아산상의 광고를 보고서 이거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서 제가 정남희 이사께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멘토를 꼭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탈북, 북한 이렇게 생각하면 창업과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도 창업을 합니다. 이미 장마당의 다양한 약간 우리나라를 보면 소상공인 형태의 창업들이 활발하고 제가 만난 팀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그 기름이 없다 보니까 폐타이어를 뜯어가지고 그걸 기름으로 만들어서 파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창업을 할 때 그 린한 접근, MVP 케이스 이런 건 이제 스타트업에서 아주 당연한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타트업이 할 때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북에서 창업을 해봤거나 북한에서의 경험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도 창업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창업에 대한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담당한 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발표했던 4팀 중에 무려 2팀이 제가 담당했던 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약간 가슴이 벅차고 제가 못 봤던 한 1년의 시간 동안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스케일업 된 것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축하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 팀을 보시면 이제 당시의 팀 이름이 코넥트였습니다. 오늘 이제 How is Korea라고 이제 팀명을 바꿔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이 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산상에 닿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지만 아산상에는 탈북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팀 창업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팀의 구성을 보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외부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팀원,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팀원, 그다음에 벨기에에서 오신 팀원 3분이 모여서 무슨 사업 모델을 했냐면 오늘도 발표해 주셨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 아산상회의 정신, 아산상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팀 구성과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 팀이 전년도에 이제 저에게 이런 이제 카톡을 보냈죠. 사실은 여러분도 그 느끼시겠지만 탈북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엑셀러레이팅 한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는 인큐베이팅부터 거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팀이 아산상회를 통과하고 나서 무려 이제 우리나라 에서 나고 자란 창업가들도 지원받기 어려운 이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팀이 저한테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희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최종 합격했는데 무려 지원 금액을 전액을 받았다. 아마 금액이 7천만 원이었는지 1억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팀한테 준 미션이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되 100만 뷰 나오는 콘텐츠를 만들어 봐라. 그런데 이 팀이 이제 저희가 100만 뷰까지는 아직 못했지만 10만 뷰 도달했다라고 이제 기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팀도 있습니다. 그 창업이 꼭 영리 분야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위시스쿨이라는 팀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탈북 2세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북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입국한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북에 탈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인과 낳은 2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2세 자녀들의 숫자가 무려 30만 명 이상으로 되는데, 이분들이 교육에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사실은 탈북 1세를 위한 교육인데, 네이티브 차이니즈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이 친구들을 한국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을 글로벌 인재로 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발견에서 시작돼서 탈북 2세 청소년을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을 비영리 스타트업이, 그것도 해당 자녀를 가진 부모가 직접 창업 멤버로 구성이 돼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탈북 2세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하는 팀이고요. 이 팀도 보시는 것처럼 뭐 코리아 헤럴드뿐만 아니라 BBC 등 해외 언론에도 이렇게 소개가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발표를 했는데요. 엉클스라는 팀인데 3년 차 만에 드디어 아산상회에서도 기술 창업하는 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싱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인데 국내에서 얼싱으로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을 가진 팀이 없었거든요. 그런 팀들이 아산상회에서 나와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물론 제가 멘토링 엑셀러레이팅을 담당한 팀이지만 저도 진심으로 제품이 사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산상회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아산상회 목표이기도 한데, 이제 창업 지원금을 받는 단계까지는 도달했기 때문에 아산상회 팀들 중에서 실제로 투자를 받는 전문 투자기관한테 투자를 받는 그 목표가 아마 올해나 내년에는 꼭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상회에 대한 애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청년 지원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죠.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 청년들의 취창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모 자립지원부장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및 취창업 지원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하나에서 근무하는 김성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및 취창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현황은 저희가 매년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3,000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특정을 보면은 여성분이 76%로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대는 20대가 12.3%에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28.5%에서 20대에서 40대가 6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임대주택에 약 한 64.8%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 5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 보호 5년 넘은 분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자 종사자 지위를 보시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1.3%고요. 고용률은 56.7%, 실업률은 7.5%입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57.4%고요. 그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17%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탈북민의 경제활동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 취업자 및 임금 근로자에 대한 경제활동을 보시면은 단순 노무 비중이 26.8%고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227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이 273만 원에 비하면 한 45만 원 정도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기간도 일반 국민이 70개월 정도 된다면 북한 이탈 주민 같으면 31.3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경제활동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은 이런 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 자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족하다는 비율은 7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분야는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창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탈북민들 많이 고용한 기업체에 대한 고용지원과 모범사업주 지정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창업자, 신규 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귀농을 희망하신 분들을 위한 영농 정착 지원, 탈북민들이 직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기 연수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창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 형태는 2014년 11월 29일 입국자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오신 분들은 본인이 경제활동으로 50만 원, 최대 50만 원 적금하면은 정부에서 똑같이 50만 원을 적금하는 미래행복통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오신 분들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나눔재단과 남북 하나재단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9년 7월 16일 날 여러 기관과 함께 창업 MOU를 체결을 했고요. 아산상해 1기 두 곳에 대해서는 제시층과 위시스쿨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에 대해서도 두 곳에 대해서 아이스토리와 코넥트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실시하였고요. 3기에 대해서도 올해 심사를 통해서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자립을 위한 재원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와 다른 체계와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도 있고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사회통합이라는 또 큰 문제도 이분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수인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스스로가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근속 유지라든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반드시 개발하는 것이 발굴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비 초기 도약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들이 초기라든지 예비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도약이나 성장 부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해서 탈북민에 대한 창업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단계별로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산 상해처럼 이렇게 창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아산상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임팩트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로서 저희 아산상회와 함께하고 계신 임팩트 스퀘어 도연명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북한 이슈와 임팩트 스타트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임팩스퀘어 도연명입니다. 예, 앞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굉장히 전문성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로서 그리고 전체적인 좀 관점의 북한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을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는 유럽을 좀 시장을 알고 싶었고 그 친구들은 아시아 시장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 키갈리에 아프리카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센터 만들어야지 우리랑 만들자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면서 평양에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 중에 한국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 영역도 역시 창업이라는 것이 침투하여서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그곳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창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고민을 시작했죠. 실제로 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북한 내에서 몇몇의 그 기관들이 창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몇몇 기관들, 3개 정도의 기관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창업을 하는 것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기업가 정신 말씀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제의식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지? 왜 이건 변화하지 않지? 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갖게 만들면서 또 돈이 돌아가는 양상들을 이해시키면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이게 그 마시멜로우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 창의 교육할 때 많이 초반부에 재미로 이렇게 브랜티징 할 때 많이 하는 작업이죠.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이 작업을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 체계나 이런 방식들이 정답을 찾아야 되고 굉장히 진중하게 집근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쉽게 아무거나 도전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이 조선 익스체인지가 하고 있는 저런 사업들도 굉장히 성과가 나고 사람들이 변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북한이라는 그 지역에도 사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임팩트 스타트업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북한을 잘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희가 만났던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중국에 있는 친구들 또는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은 저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까 장마당 시대 이후에 북한 내에서도 창업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창업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진짜 스타트업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일들을 이제 주로 조선 엑스체인지나 이런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서 파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 사진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평양 내에서 24시간 배송을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하이엔드의 이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로켓 배송처럼 24시간 내 서비스를 배송하겠다는 겁니다. 편리함과 빠름에 누군가가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기업가들이 설 땅이 생긴다는 거고, 우린 그 안에서 창업에 대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통일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 안에서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하길 기대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에서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회 문제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국인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통일이나 북한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질문한다면 통일이나 평화,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탑5 안에 등장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글로벌 관점에서 평화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에 생겨서 우리가 언젠가 열릴 때 들어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들은 다른 유사한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들을 갖고 있는 국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얀마에서,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혹은 중국의 일부에서 우리는 유사한 사업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런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문제의식들,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에 노력했던 과정들, 투쟁해왔던 시간들이 저는 창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그리고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관점들이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산상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몇 가지의 지원과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포인트는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일하게 한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이슈,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북한이란 하나의 나라, 하나의 지역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동포,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정말 이 이야기들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그리드를 저렇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서비스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중국산 패널들이 굉장히 북한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굉장히 큰 전자제품 쓰니 태양광 패널 몇 개로는 한 가구가 움직일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아직은 전구, 그리고 폰을 충전하고, 그리고 TV 정도의 전력 기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로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한국형의 사업들로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또는 적정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잘 준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바로 북한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곤충에 먹여서 그 곤충들로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일들을 나중에는 꼭 북한에 가서 해보고 싶다. 사료가 부족한 그 영역들에 능동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그곳에 좀 더 나은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창업가들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네, 지난 정부에서 기업가들을 모시고서 북한에 갔을 때 쓰였던 사진들이죠. 저는 이때 굉장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때 오히려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갔다면,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들이 그곳에 갔다면, 지금 아산상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아산나눔 재단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갔다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의 해결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중요하죠. 자원이 많이 있죠. 하지만 또 다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서 진짜 미래의 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큰 곳에서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아까 발표하셨던 북한 이탈 주민 기업가분들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저희도 거기에 계속해서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시각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표입니다. 열매나눔재단 선아래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열매나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북한 이탈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수년간 진정성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오고 계시는데요. 2019년 아산상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할 때도 되게 큰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선아래 국장님 모시고 탈북 창업과 자립 지원을 통한 통일 임팩트 비즈니스 도전 사례에 대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매나눔재단 선아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저는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일지 잘 가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높은 힐을 하나 더 챙겨왔는데 다들 되게 캐주얼하고 정말 역동적인 분위기로 발표를 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그대로 운동화 신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희 열매나눔 그 재단이 탈북민 창업가의 자립을 어떻게 그동안 지원을 했고 또 이것이 이분들에게 그 창업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통일 임팩트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제 저희 기관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저희 재단은 그 미션은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자립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 그 미션에 걸맞게 저희는 이제 5개 사회적 기업을 채용을 위해서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650명의 개인 창업가 그리고 또 32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탈북민, 한부모 여성가장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예, 이들에게 보다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저희는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관이 해왔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관이기도 한데, 저희의 기본은 탈북민의 어떤 그 창업가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와 믿음이 있다면 이분들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창업 지원 전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립 역량을 키워가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분들의 창업적인 그 성공은 사실 한반도의 통일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공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북한 혹은 제3국에 계신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친인척 그분들의 삶과 그다음에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그 성공 모델로서 다른 탈북민 분들에게 롤모델로서 변화와 임팩트를 가져오시게 될 것이라고도 기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 또한 이분들을 보시게 됐을 때 탈북민과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탈북민 창업을 돕는 전 과정 자체를 저희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의 그 창업을 돕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축적한 경험 그리고 그 인사이트들 그것은 사실 통일 이후에 오시게 되는 그 북한 주민분들이 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또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저희 열매나눔 재단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탈북민 자립을 돕고 그 역량을 돕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그 통일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통일 임팩트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탈북민 창업가를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탈북민 창업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기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창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 아이템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탈북민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곳에서의 지지 기반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 그 불안감이 심리적 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아이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후에 창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제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가장 뭐가 어려웠냐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창업 자금의 준비에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열매나눔 재단은 그 북한 이탈 주민 그 사업을 100% 개인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창업 지원에 있어서도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자체 기금을 통해서 저희는 마이크로 크레딧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창업 자금 대출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무이자 무보증으로 초기 창업 대출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그 운영을 하시면서 상환을 하시게 되는 구조고요. 그 상환금이 다시 다른 탈북민 창업가분의 그 마중물이 되어서 창업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그 사업 성공을 하시고 지속 가능하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에게는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도전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모든 케이스가 다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최초의 설립 그 당시에 어떤 저희 철학부터 해서 꼭 누군가는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의 어려움으로 이제 또 꼽아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경험이랑 그다음에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창업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안정적인 그런 창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노하우를 갖춘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업을 해서 좀 더 이분들에게 더 적합하고 안정적인 그런 창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인큐베이팅 기간들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창업의 성공으로 그렇게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본 사업의 경우는 현재 3년 차인데 지금까지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탈북민 창업가에게 나름 저희의 방식으로 다양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진행했던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우수상 대상을 받으신 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시기에 저희의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을 받으셨고 또 아산사계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셔서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사례처럼 앞으로도 아산사회와 보다 더 유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하며 나름 탈북민 그 창업의 생태계를 저희도 경험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나가면 어떨까. 근데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고 다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첫째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이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업에 지원을 받으시는 그 참여자 분들도 좀 겹치는 부분이 실제로 되게 많고요. 둘째로는 사실은 그 창업이 뭐 누구에게나 그 리스크가 되게 큰 건 맞지만 탈북민 같은 경우는 조금 국내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번의 그 실패도 되게 큰 어떤 타격으로 다가온다는 것. 셋째로 저희도 이제 거의 10년 넘게 해당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항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자료나 이런 연구 부분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탈북민 창업 생태계는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했다고 저희 보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 사실 길지는 않은데요. 여러 기관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사업을 또 수행하다가 보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그 탈북민 창업 지원에 대한 뭐 법제화 이런 이슈들도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이 생태계가 성숙기로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에 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기관들이 보다 조금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회생과 재도전을 위한 그런 제도들 그리고 이제 연구와 협력, 조사들도 조금 더 탄탄히 어떤 그 데이터들이 쌓여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열매나눔재단은 그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해서 2007년에 메자닌 알팩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설립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초대 대표이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그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 탈북민 지원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뜻은 좋으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실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창업 그 준비해서 발표하신 대표님들의 발표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응원이 되고 저 스스로도 그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많은 그 도전을 받았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게 성공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창업가의 가능성을 더 믿고 이들의 도전에 큰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